안녕하세요. 엑셀이저와 표막입니다. 자, 오늘은 간편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특별한 고안한 장부라고 합니다.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고안한 장부인데 이 간편장부의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좀 일반적인 경우 보면은 어떤가요? 그 도소매업이나 소매업 또 부동산 매매업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숙박업이나 음식업 많죠? 없죠? 숙박, 음식업, 기타 운수, 출판, 영상 뭐 이런 업종에 계시면 연 1억 5천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뭐 이렇게 임대업 경우에는 연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은 연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간편장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적자의 경우에.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은 있는데 이게 불이익을 한번 보면 이러네요.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죠? 뭐 세무조사, 가장 무섭죠, 이거. 세무관서.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장부는 아무튼 이 3억 미만, 뭐 이런저런 업체 3억 미만, 음식이나 숙박 같으면 1억 5천, 뭐 부동산이나 중개업 등 요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7,500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를 하도록 국세청에서 이렇게 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이게 그럼 간편장부를 어떻게 할 거냐? 국세청에서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제공한 양식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양식이 간편장부 양식인데요. 자, 일단 뭐 날짜를 한번 넣어볼까요? 뭐 대략 한 6월 10일 넣어보고요. 뭐 거래 내용을 보면 재료를 사오겠죠. 자, 재료 구입처는 뭐 예를 들어 서울 상사에서 사왔다. 자, 재료를 사왔으니까 비용이겠죠. 지출. 뭐 재료를 한 100만원치 사왔다. 부가세가 자 10만원이다. 자, 비고라네. 이거를 사오는데 뭐로 했다? 카드로 했다? 현금을 줬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세금 계산서 3개. 자, 이렇게 됐고요. 한 번 더. 자, 재료를 사와서 자, 6월 뭐 11일 날 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 누구한테? 자, 홍길동한테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뭐 대략 한 50만원씩 팔았습니다. 50만원. 자, 부가세 5만원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뭐 카드로 팔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그냥 해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간편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을 약간 바꿔봤어요. 자, 이 부분 이제 날짜 칸이 월과 일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날짜를 기록하면 자, 월이 그냥 조금 구분돼서 표시되도록 좀 저희들은 이제 이 앞에 본 양식처럼 요런 양식보다는 저는 이런 양식이 좀 눈에 익더라고요. 해서 일단 조금 바꿔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판매를 했다. 판매 뭐 이기동이다. 예를 들어 10만원 팔았다.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록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수입이 있고요. 비용이 있죠. 비용은 이제 재료를 사온 경우에 이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입은 자, 물건이랑 같이 판매한 경우. 여기 이제 고정산 증감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16일 날 6이라고 되어 있는 요 셀에는 보시면 요 함수가 들어가 있죠. 먼스라는 함수인데요. A7셀
H셀 이겁니다. H셀이 갖고 있는 날짜가 month. 자, 월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월을 갖다가 반환해 다오, 돌려다오라고 하는 함수가 mont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셀에 이렇게 해서 월을 갖다 돌려받고 있고요. 여기에 왜 월이라고 표시가 되냐면 셀 서식을 그냥 월로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뒤에 월자에 해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월인데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은 매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6이라는 숫자인데 매달 6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고정자는 샀습니다. 뭐 샀을까요? 뭐 간단하게 뭐 프린터기를 샀다고 그럴까요? 프린터? 아니 뭐 무슨 뭐 주방 도구 좋습니다. 주방 도구를 샀어요. 어디서? 자, 인천 상사에서 샀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에는 지출이 되긴 되는데요. 이거 지출이 되긴 되는데 성격상 비용이 아니라 자산, 뭔가 자산을 사왔어요. 이제 주방이 좀 비싼 거 샀는데 한 50만 원짜리 뭘 사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고정자산을 샀으면 이쪽에 고정자산 자산 금액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기록을 하시면 이 통계라는 시트에서 기간별 합계를 내도록 이 표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기간별 합계라는 이 양식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고 장부랑 같이 이렇게 시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입이잖아요. 여기 비용, 고정자산 증감이죠. 자, 수입인데 수입의 금액이죠. 수입의 금액인데 5월이면 수입란에서 5월은 여기에다 합계를 내시오. 금액만. 자, 수입 중에서 수입 어디 있죠? 수입. 여기 수입 중에서 이 수입 금액 있죠? 수입 금액 중에서 이 월이 5월인 거는 바로 여기다가 합계를 내시오라고 SUMIF 함수를 썼어요. 자, 여기는 5월인데 뭐죠? 부가세만 내시오. 부가세는 F열에 있어요. 볼까요? 부가세가 여기 있네요. F죠? F. 자, 수익 금액은 2열이고요. 부가세는 F입니다. 수입에 대한 F. 마찬가지로 비용의 경우 지출 금액은 G.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H.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금액은 I를 참조하고요.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J를 참조하도록 이 통계 시트에서 수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비용의 금액은 G, 그죠? 부가세는 H, 그죠? 고정자산 금액은 I를 참조하고 있죠. 부가세는 J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똑같은 방식으로 썸미프를 해서 자, 5월이면 수입의 그러니까 2열을 이쪽에 합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 수식에 따라서 이 장부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통계 시트에 계속 누적이 돼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되면 바로 누계, 비록되면 바로 누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1, 2, 3월 정리가 되고요. 또 1, 2, 3월 정리가 되면 자, 1분기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또 4, 5, 6이 계산이 되면 또 2분기 합계가 또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1분기, 2분기 합친 상반기 합계가 정리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7, 8, 9월도 그렇게 해서 3분기 합계가 되고 또 10, 11, 12도 4분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하반기 합계까지가 정리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 연합계까지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 하나를 기록을 하면 사용자가 기록을 하면 이렇게 그 하나의 시트에서 수입된 토탈 누계, 비용으로 나간 금액에 대한 누계, 그 다음에 고정자산을 샀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누계들이 누계되도록 표시하도록 장부를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정말 쉽고요. 장부 기록하는데 뭐 딱히 그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이게 재료를 샀다, 팔았다, 뭐를 했다. 수익과 지출을 갖다 매일같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게 그 장부와 요 통계 요번 참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변형을 한번 해봤어요. 이 장부를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이 앞에서는 수입 비용 이렇게 고정자료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된 거를 그냥 한 칸에 이 구분이라고 하는 이 D열에 비용도 넣고 수입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만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유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서 분리하도록 해줬고요. 해주고 금액을 똑같이 넣고 하나의 그 E열과 F열에 금액과 부가세를 넣고 다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요 직계를 내는 요 직계 합계 있지 않습니까? 요 수식을 좀 바꿔주면 되거든요. 수식을 sum ifs 요거는 이제 그 복수의 다수의 그 조건을 가지고 sum if 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죠.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금액란에서 이 금액 이 앞에 보면 이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자, 이 금액란을 썸하는데 자, 이거를 썸해라. 어떤 조건으로 썸할 것인가? 5월이면서 또는 6월이면서 월이 언제일 때 5월이면서 6월이면서 이 월을 갖다가 정해주는 거죠. 5월이다 4월이다 5월이다 6월 이면서 이 구분이 수입이냐 지출이냐에 따라서 썸을 하시오라고 제가 수식을 넣었어요. 그래서 sum ifs 금액 구분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라 하면 이 간편장부의 이 금액란을 이 부분에 이름을 정의했고요. 또 이 구분은 이 장부에서 이 구분란 전체에 대한 이름을 정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월도 마찬가지로 간편장부에서 이 월에 대해서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해서 수식을 이와 같이 간편하게 정의된 이름으로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름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어딘가 정의 보시면은 자, 구분에 대해서 이름을 정했고요. D열 전체를 금액에 대해서는 E열 전체를 이름을 정했고요. 자, 월에 대해서는 자, B열에 대해서 전체 이름을 정해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셀 주소를 넣는 것보다 이름 정의를 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쪽이 훨씬 편하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자, 간편장부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어도 뭐 통계를 이렇게 sum ifs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직계를 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문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입과 비용과 지출을 수입, 비용, 고정자산을 분리해서 작성해도 똑같이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직계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직계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1년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건데요. 이렇게 좀 이거는 회계나 세법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통계된 걸 집계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 세법이나 이런 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와 같이 간편장부로 소개해 드리는 것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간편장부는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할 수 있다면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작성하세요. 하시면은 나중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게 그쵸, 매출과 매입의 차이입니다. 판 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신고, 카드 매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에 대한 매출과 재료를 샀으면 재료 구입해서는 거기에 대한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 카드로 구입해서는 카드에 대한 것들을 집합해서 모아서 신고하는 게 부가세 신고잖아요. 이렇게 신고하는 데 있어서 이 간이장부를 작성을 하시면 또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매출과 매입 금액을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장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은 이 10%인 부분을 알고 계시죠? 자, 이게 매가 매출의 차익에 대해서 10%가 세금에 해당되고요. 또 일반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 자신이 속한 그 업종이 있다면 그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자영업자분이 계시다고 하면 혹시 자기가 속해 있는 업종이 있다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부분 도움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 저 협회 쪽에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럼 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편장부는 장사의 어떤 그 수익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작성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